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2025년 지금 7월 상순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알속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갖고 마무리 하셨고 이제 봉지 씌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봉지를 씌우고 나면 이제 조금 마음에 좀 홀가매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올해가 작년과 같이 홍포도, 착색 불량한 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가지 방편으로서 이제 당도를 올리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주면 당도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뭐 이거를 주면 품질이 올라가든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솔깃해서 여러 가지를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좀 심한 경우는 뭐 포도나무에 내가 줄 수 있으면 보약이라도 한 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는 그럼 포도는 당도를 어떻게 올리는가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포도 농사를 해오면서 뭔가를 주어서, 농가분이 뭔가 특별한 거를 주어서 품질이 좋아졌다면 우리나라 포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품질이 좋았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거를 준 거를 벌써 20년 전, 더 길게는 30년, 40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작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뭔가 준 거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는 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도는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올라가냐? 가장 좋은 방법은 넣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베럴리도 이제 품질 기준상 15브릭스가 적정 당도라고 표현하지만, 이 캔베럴리 품종도 샤인머스켓처럼 당도를 20브릭스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하나는 10월 하순쯤에 따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당도는 놔두면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당도가 안 올라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끄면 당도는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농가분이 뭔가 특별한 걸 줘서 당도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우리가 착과량을 많이 단다든지, 또는 농가분들이 적정 관수량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안 하게 되면 당도가 올라가지만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과 같이 그 8월 달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강우량이, 월평균 강우량이 한 평년 대비 30에서 많은 시구는 40% 밖에 안 왔거든요. 그렇게 비가 적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당도가 오르지 않아서 착색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당도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착과량이랑 관수량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잡으면 우리가 당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품종인 캔베럴리를 한번 살펴보면, 캔베럴리는 저희가 이제 송이 무게를 한 400g 정도로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우당 한 1.5송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포도나무가 주간거리가 3m라면 우리가 주지 1m당 13개 정도 신초를 받으라니까, 그럼 한 나무에 약 40개 정도의 신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40개 신초가 있고, 거기에 신초당 1.5송이니까 400g짜리 60송이 정도로 붙이게 되면 적정 착과량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잎수는 얼마큼 하냐? 이제 본잎으로 우리가 개화전에 순지기를 한다면, 순지기를 캔베럴리 한다면 본잎 9매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잎 9매 정도에다가 겹수는 한 4매에서 5매 정도, 그 정도만 잡으면 우리가 그 적정 착과량과 적정 잎수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샤인머스켓을 비롯해서 거봉계 품종에서 무액 재배하는 품종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송이 무게는 이제 권장사항은 500g인데,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2kg 상자에 3송이 넣기 위해서 700g도 많이 하십니다. 그걸 두 가지 분류해서 보면 500g 정도 많이 한다면 이제 한 가지 한 송이 정도 붙여도 된다. 그러면 가지당 한 송이씩 500g. 그리고 이제 700g 정도 한다면 4가지에 3송이를 붙이는데, 근데 이 송이수가 사실 현재로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농가분들이 많이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과량에서 먼저 많아서 품질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을 비롯해서 무액 재배하는 품종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한 가지 한 송이 붙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한 송이가 500g 쪽에 가까우면 좋고, 700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송이만 붙이면 적정 착과량으로 어느 정도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관수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가 익히는 거는 거의 다 95% 이상은 다 광합성 산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광합성 산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농가분들이 햇빛을 되게 좋아합니다. 햇빛이 많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햇빛이 많더라도 우리가 그 광합성의 재료가 되는 이산화탄소나 또는 물이 없으면 광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많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농가분들이 관수량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숙기에 가면 생육초기보다 물을 반으로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도 체계도 봐도 생육 단계별 월별 그 관수량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생육 초기에는 포도잎이 한 2장 3장 나왔을 때는 물을 일주일마다 300평에 20에서 25톤을 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성숙기에 가서는 한 10에서 15톤을 또 7일마다 주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숙기에는 생육 초기보다 물을 반으로 줄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림 폭이 좁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비가림 폭은 2m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자연 강우를 맞으려면 한 80cm 정도로 좁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자연 강우를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비가림 조건에서 비가 우리가 보통 8월 달에 월 평년 강우량이 약 280에서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mm 정도입니다. 이 조건이 되면 우리가 성숙기에 물을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포도 농가분들이 비가림 폭이 전부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80cm에서는 자연강우를 포도나무가 흡수할 수 있지만 2m가 넘는 비가림에서는 자연강우를 흡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반 농가분들은 자연강우, 그러니까 비가림 폭이 2m가 넘으면 자연강우에 의존하지 않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니까 정기적으로 제가 보면 착색기 전까지는 300평에 20톤씩 5일마다 주고, 착색기 후부터는 300평에 15톤씩 3일마다 주면 토양의 건습의 그 차도 줄일 수가 있어서 포도 열과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적정 착과량과 적정 관수량을 꼭 지키시면, 작년에 우리가 홍포도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받고, 또 홍포도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저당도로 해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이제 7월 상순이지만 이제 작년과 달리 올해 지금 남부지방은 이제 진작에 장마가 끝났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온도도 35도를 막 상회해서 일반 포도농가에서 작년이나 평년 대비해서 축가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 간다면 8월 달에 가서는 아마 햇빛 대임 증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 대임은 이제 포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입이 타는 엽소 증상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포도알이 타는 이제 일소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엽소 증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기 온도가 한 33도 이상 되면 엽소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엽소 증상이랑 이제 무기 성분 과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생리장애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소 증상을 보면 우리가 입이 그 부정형으로 탑니다. 어떤 그 패턴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무기 성분 과부족에 의한 생리장애는 입에 보면 그 주맥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 맥이 있는데 그 맥을 대칭으로 해서 이제 좌우 대칭으로 생리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이다 그러면 이거는 무기 성분 과부족의 생리장애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엽소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제 당년도에 이제 품질저 일부 이제 품질도 약간 떨어지지만 내년도에 작황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꽃눈 분화도 이제 오늘 비가림에서 보면 한 5월 상순부터 꽃눈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엽소 증상이 8월부터 오게 되면 그 저장량분이 많이 안 만들어져서 꽃눈 분화가 좀 약간 부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당해년도에는 약간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엽소 증상이 잘 오지 않게끔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이제 포도알에 나타나는 일소가 증상입니다. 일소가는 보면 1차적으로 이제 온도가 한 35도 정도 이상이 되면 한 3시간 반 정도 지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온도가 좀 높아서 한 40도 정도 넘어가게 되면 1시간 이내에도 일소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일소가 피해를 받게 되면 포도알이 이제 불에 데인 것처럼 약간 이제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제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
7월 초에 나오는 축과 증상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은 뭐냐? 착색기 전에 나온 그 증상은 이제 축과 증상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 착색 후에 나오는 증상은 이제 일소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소가나 이제 그 엽소 증상에는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포도나무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광합성이 중요하지만 왜 우리는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잎도 만들고 송이도 만드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광합성 산물이 중요하지만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광합성 산물보다도 증산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 물을 100을 흡수하게 되면 증산으로 약 90%를 소비를 합니다. 광합성에서 이제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증산이 중요하다. 그러면 증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가장 큰 역할은 지금처럼 날이 더울 때, 막 온도가 35도만 넘어갈 때 보면 증산장애로 원활하게 되면 포도나무 수채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더럽힙니다. 이 온도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면 나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증산작용을 원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관수량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가 외부 온도가 35도가 넘어가게 되면 하루에 대략 물이 300평에 6톤 정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착색 이후에 관수량을 3일마다 15톤 주는 거를 만약 35도가 넘는 날은 3일마다 20톤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없어진 물을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착과량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착과량이 많아서 포도알 수가 많게 되면 포도나무가 양분이나 수분이나 많이 흡수하게 돼도 포도알 각각에 가는 양분이나 수분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걔도 온도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적게 가면 온도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도에 의해서 일소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소가나 엽소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 착과량이랑 적정 관수량을 꼭 지켜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책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하우스에 보면 자동 계피가 있습니다. 자동 계피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지금 계피기를 전부 이제 천창이나 측창에 다 올려놓지만 혹시 이제 7월이나 8월 달에 갑자기 비가 올 때는 이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비를 안 맞추려고. 그래서 이걸 닫았다가 안 열리게 되면은 포도잎이 삶아지거나 아니면 포도알이 일소를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창이나 측창이 전부 올려져 있는 것은 혹시라도 비가 오더라도 닫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닫았다가 나중에 뭐 혹시나 번개라든지 아니면 뭐 전원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이런 거에서 차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에 올려져 있는 계폐기, 천창이나 측창 계폐기는 닫지 않는 거로 계속 비가 오더라도 열어놓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소 피해로 과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열매에. 네. 그러면 그게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네, 만일 일소 증상이 나오면 그 포도알은 떼내야 됩니다. 안 떼내면 이제 부패도 될 수 있거든요. 떼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는 이제 봉지를 씌운 후라서 대부분 이제 그 일소가가 발생되고 이제 어떤 부생균에 의해서 곰팡이에 의해서 일단 어떤 포도 즙액이 나올 때 그때 알 수 있거든요. 그때라도 떼내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떼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일소가는 이제 대부분 송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에서 주로 먼저 나오니까 날씨이 좀 덥고 그런 날은 한번 일소가를 한번 유심히 물론 봉지가 씌워져 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소가 나오면 1차적으로 농가께서는 내 밭에 그 관수량이 적정한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수도 계량기 등을 설치해서 내 밭에 물이 3일마다 최소 15톤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더운 날은 20톤씩 가는지 이걸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현재 포도원에 이제 우리가 현재 비닐이나 아니면 기타 자재로 이용해서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멀칭을 하는 이유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풀을 잡기 위해서 풀을 나오지 않게 풀을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 멀칭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아주 드물지만 이 포도밭이 산에 인접한 경우는 유해 동물을 좀 막으려고 그래서 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옛날에 약간 오래전부터 해오던 얘기인데 비가 온 거를 비가 내 밭에 떨어진 빗물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 걷어낼 수 있게끔 전부 흘러나게끔 해서 멀칭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풀이나 만일 유해 동물 때문에 멀칭을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멀칭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 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면 풀도 사실 농가에서
농약 방제하는 것 다음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농가에서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이 피부 멀칭하는 걸 그래서 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유해동물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멀칭이 빗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빗물을 받아내기 위한 멀칭이라면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 포도밭은 비가림 폭이 다 2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연 강우에서 떨어진 물을 포도나무가 원활하게 흡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가 물을 흡수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이제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포도나무 뿌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수동적인 방법은 뭐냐? 수동적인 방법은 잎의 뒷면에 보면 기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증산돼 나갈 때, 그때 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를 뿌리 쪽에 있는 물이 다시 올라와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 응집력이 있는 이유는 물은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끼리 서로 결합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응집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 맨 위에 기공에서 맨 아래 뿌리 끝까지는 하나의 물 기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이걸 하나의 끈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기공에서 끈을 당기게 되면 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동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물은 흡수하는 양은 어떻게 되냐? 비율은 수동적인 방법이 90% 이상입니다. 능동적인 방법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수동적인 방법 증산량이 커져야지 물을 많이 흡수할 건데,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증산량이 커지냐? 그건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빨래를 전부 건조기에서 말리지만, 옛날만 해도 이렇게 시골집 가면 뒷마당에 빨랫줄에 말렸습니다. 그 당시에 말릴 때 보면 언제 빨래가 가장 잘 마르냐면 날이 뜨겁고 바람이 살짝 불면서 건조한 날입니다. 이 조건에서 증산량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날은 뜨겁지만 습이 높다든지 그러면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습이 많다는 거는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물을 흡수를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동적인 방법으로 물을 흡수 못할 때는 포도나무는 그 대안으로 능동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건 이제 에너지를 태워서 세포 내에서 그 토양 주변에 있는 염류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세포 내 농도가 올라가서 삼투압이 커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물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전체 물 흡수량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한낮에 비가 많이 온다면 그 물은 포도나무가 먹기 어렵다. 왜? 비가 많은 날은 습이 높아서 증산을 많이 못한다. 그러면 증산을 많이 못할 때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못 먹으니까 능동적인 방법으로 먹는데, 이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농가분들이 우려하는 물을 많이 먹을 거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밤에 또 비가 온다면 그 아침에 보면 이제 밤에 와서 새벽녘에 거치게 되면 또 오전 지나게 되면 물은 대부분 또 흘러나가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관수량을 보게 되면, 제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관수량을 보게 되면 적정량보다 많이 적혀줍니다. 왜냐하면 농가분들이 대략 수도 계량기도 현재 많이 다뤄져 있지 않고, 그래서 수도 계량기가 다뤄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선도 농가라 해도 내가 눈 가늠으로 해서 20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양을 계량기가 있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조건에서는 농가분들이 물을 많이 주지 않을 때는 자연으로 떨어진 자연 강우라도 토양에 떨어지게 되면 그 일부가, 이제 포도나무가 자연 강우, 우리가 비가림 폭이 2m가 넘으니까 많이 흡수 못하지만 일부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양 내 수분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 토양의 건수폭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흡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토양에 바닥에 멀칭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자연 강우도 일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열과 방지에 저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내가 멀칭을 해서 빗물을 차단해서 열과를 막겠다는 의도라면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이 시점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풀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풀이랑 유해동물이 원인이라면 저도 그거는 권장할 수는 없다. 뭐 멀칭을 하지 말라고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번 테스트 해볼 만한. 예. 근데 이제 일본 농가들은 이제 당도 때문에 열과 때문에 하신다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열과 때문에 그러니까 멀칭에 의해서 열과 효과를 방지 효과를 얻으려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멀칭보다는 하지 않은 게 더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내가 멀칭한다는 건 내가 포도밭에 있는 물을 내가 적정량을 줄 때 가능한데 그 양을 현재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이 현재 적기 때문에 빗물이라도 이용하는 게 좀 더 토양의 건습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멀칭 안 하는 게 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성수기 때 이제 열과만 놓고 보자면 비가 하루나 이틀 정도 오는 건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3일 이상 오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기 속도가 높아져서 열과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교롭게도 제 느낌으로는 한 4년, 5년 주기마다 9월 초에 3일씩 비가 와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그 애는 열과가 많아요. 네, 평소에 한 뭐 5% 정도 올 것이 그렇게 3일 정도 비가 오게 되면 거의 15% 정도 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는 열과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이제 굳이 시설이 많이 있다면, 그걸 좀 더 막겠다고 한다면, 포도밭에 환류팬을 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을 때 강제로다가 바람을 돌리게 되면 이 포도잎도 빨리 마르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도움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습 얘기해서 그 조금 이제 첨언 말씀드리면 우리가 뿌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각은 뿌리가 이제 물속에 잠겨 있으면 이제 숨을 못 쉰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과습에 피하는 물이 많다고 오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뿌리가 이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제가 코로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숨을 못 쉴 거다. 물이 잠겨 있으니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뿌리를 이제 붕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기 저수지에 있는 걔들은 물에 잠겨져 있어도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잖아요. 그 산소는 물속에 있는 용존 산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 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양 내에 있는 용존 산소를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뿌리가 물에 잠겨 있어도 산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못 한다면 우리가 수경 재배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수경재 뿌리에 잠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과습은 어찌 보면 물의 양보다는 예를 들어서 물이 아무리 많아도 뭐 그럴 일 많이 없겠지만 토양 내만 그 토양 수분 내에 용존 산소가 없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을 거예요. 그거는 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토양 수분에 용존 산소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사람처럼 코로 숨 쉬는 게 아니고 저 토양에 있는 뿌리는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에 보면 흰가루병도 있고 흰얼룩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은 방제 약제는 동일해요. 그 두 가지 병이.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흰얼룩은 이게 포도알을 싹 보면 그 흰가루가 이렇게 포도알을 이제 전체적으로 아니면 반 정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도포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면을 하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이렇게 도포가 돼요. 그거 흰가루 가능성이 높고 흰얼룩은 포도알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흰색 물감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렇게 덕지덕지 뭉쳐 있어요. 그 흰얼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얼룩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농가에서 포도의 당도를 좀 더 높이려고 송이 쪽에다 뭘 뿌립니다. 뭐를 뿌릴 때 그 안에 당밀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밀이 약간 그 당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분을 뿌리는 순간 포도나무에 있는 그 부생균들이 많거든요. 그 부생균이 그 당분을 먹고 곰팡이가 확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익을 때 절대적으로 송이에다가 당밀 계통이 어떤 그 좋다는 걸 뿌리면 안 된다. 그러면 흰얼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이 밭도 현재 그건 없지만 옛날에 꽃매미 때문에 방충망을 이렇게 쫙 친 적이 있어요. 밭을. 그랬을 때 방충망이 이제 뭐 그 직경이 한 2cm가 넘게 되면 크게 문제 없는데 그래서 이게 1cm도 안 되는 게 조밀한 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바람이 갇혀서 습이 올라가면, 왜냐면 습이 많다는 거는 이 부생균, 곰팡이들이 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밭도 흰얼룩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밭이 흰얼룩이 좀 간혹 온다. 그러면 내 밭이 혹시 나는 포도송이 쪽에 아무것도 안 치는데 온다면 내 밭이 혹시 습이 높은 게 아닌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일 바람이 잘 안 통한다면 그 부분만 해결해 주면 우리가 흰얼룩 증상 같은 건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